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형태는 어린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신체를 단련하고 감각기관을 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소년기의 어린이들로부터 각자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일찍이 발견해내는 것이 자연을 따르는 교육의 역할이죠.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얌체 독서 인문철학 에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자유와 평등을 주창하는 루소의 사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근본 이념인 성선설에 근거하여 자연주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그의 대표 저작 에밀의 집필 배경을 살펴봤어요. 어린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총 5권으로 교육 방식을 제시한 에밀의 내용 중에서 제1권 출생부터 5세까지의 유년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2권에 나타난 5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기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며 그가 말하는 자연주의 교육이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준칙에 따라 유년기의 아이를 교육하다 보면 6세를 넘어서 어린이기에 진입하게 되죠. 2권 어린이기에서는 바로 6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기의 교육 방침을 다루고 있어요. 이 시기에 어린이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년기와 구분되지만 여전히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죠. 이 시기는 아이가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한 인간으로서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과도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소는 어린이기까지의 교육이 인생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아이들이 자연적 성향인 쾌락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연이 그들에게 부과한 이러한 습성을 소위 적극적 교육을 통해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동은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느끼게 할 필요는 있지만 또한 반대로 그것을 괴롭게 느끼도록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리나 역사와 같이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책들은 피하되 종합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을 행해야 한다고 루소는 주장해요.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형태는 어린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신체를 단련하고 감각기관을 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걸음마를 가르치지 않아서 후에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그래서 에밀에게는 상처를 염려하여 모자나 보행기나 걸음마를 도와주는 끈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한 걸음씩 내딛게 되면 최소한 돌이 깔린 보도에서만 부축해주고 그런 곳은 급히 지나가도록 도와주기만 할 것이다. 방 안의 탁한 공기 속에 그를 가두지 말고 들로 데리고 나가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게 하라. 그러면 빨리 일어나는 법을 배울 것이며 자유의 기쁨을 느낄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도 어린이는 울 일이 적어진다. 즉, 체력이 발달하면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가 적어지는 것이다. 체력의 발달과 함께 그것을 옳게 사용하는 지혜도 발달한다. 바로 이러한 제2단계에서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며 자기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을 통해 기억이 자의식을 느끼게 한다. 즉, 개인은 진정한 독립적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되고 행복과 불행의 가치를 분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는 그를 정신적 존재 또는 도덕적 존재라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루소에 따르면 어린이는 어른보다 작고 어른의 체력이나 이성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른과 비슷하게 보고 듣고 느낀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즉, 이 오감이라는 능력은 인간 내부에 형성되는 최초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린이기에 이 능력을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길러줘야 한다고 루소는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한도 내에서 만지고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감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린이가 오감을 통한 판단력을 스스로 습득하고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죠. 어린이가 이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달리기나 돌 던지기처럼 단지 체력 단련에만 도움되는 기계적인 운동을 반복하는 데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루소는 어린이가 발달시켜야 할 것은 오로지 체력만이 아니라 이러한 체력을 조종하는 총체적인 감각이라고 강조해요. 즉, 체력은 기본이고 그 상위에서 체력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이 오감을 종합적으로 단련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처럼 어린이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고 몸에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몸에 장착하고 있는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들을 종합적으로 발달시킴으로써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행위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어린이기에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과업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12세를 넘기면 소년기에 진입하여 15세까지 소년기 교육을 받게 되죠. 3부 소년기에서는 한 인간이 갖춰야 할 이성의 훈련과 지성의 발달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어요. 루소에 따르면 소년기는 가장 큰 힘을 갖는 시기라는 점에서 특별하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아직 허약하고 작고 미성숙한 소년이 어떻게 가장 큰 힘을 갖는다는 거지? 라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하셨나요? 루소에 따르면 소년기는 상대적으로 가장 힘이 센 시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년기는 능력의 발달이 욕망의 발달을 비약적으로 앞지르기 때문에 소박한 욕망에 비해 거대한 능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아직 절대적으로는 허약할지 몰라도 상대적으로는 강해지는 시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네 소원이 뭐니? 라고 물으면 100만 원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게임기를 선물 받고 싶어요. 혹은 시험에서 100점 받고 싶어요. 등등 연장자들이 듣기에는 지나치게 소박하고 허탈감까지 자아내는 답변들을 흔히 들을 수 있죠. 어린 친구들은 인생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발달된 신체와 현격히 증대된 체력을 갖추게 되면서 능력적으로는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즉, 욕망에 비해 능력이 월등하게 높은 인생 거의 유일한 시기인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루소의 철학을 엿볼 수 있어요. 루소에 따르면 인간의 허약함이란 능력과 욕망 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정념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들은 무한한 한편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정념을 만족시키려면 자연이 준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해법은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것뿐이겠죠. 이렇게 하면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능력을 키워서든 혹은 욕망을 줄여서든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여력을 가진 자요, 매우 강한 자라고 루소는 설명하죠. 소년기의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는 거의 어른을 닮아가지만 세상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욕망과 욕구의 크기도 작은 만큼 여력이 크고 결과적으로 힘이 센 거나 다름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죠. 그렇다면 이 현재로서는 남아돌지만 장래에는 틀림없이 모자라게 될 이 능력을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가가 이 시기에 중요한 관건이 되죠. 당연히 루소는 소년들이 이 능력을 미래를 위해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능력을 금고나 창고 속에 고이 넣어두고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몸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기야말로 근면하고 면학하고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루소는 강조합니다.
이처럼 소년기는 적극적인 배움과 학습의 시기지만 인간의 지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어린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루소는 지적하죠. 교육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교육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 중에서 무익한 것도 있으며 쓸데없이 자만심만 길러주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만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 때문에 이 불행한 어린이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가. 위험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눈앞에 전개되는 자연의 성스러운 장막을 걷어올리려고 하는 자여, 그대의 손을 멈춰라.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자만심을 두려워하라. 무지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류가 해롭다는 사실과 사람이 길을 잃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 착각한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말라. 루소는 교육이 어린이에게 그저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료한 관념만을 그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즉, 루소에 따르면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의 머릿속에 진리를 주입시키는 것은 다만 그가 진리 때문에 오류를 배울지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루소의 이러한 교육 정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입시 편향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재고해보게 만들죠. 루소에 따르면 소년기의 어린이들에게는 학문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문에 애착을 갖게 만들고 흥미나 호기심과 욕구가 주의력을 낳도록 유도해야 해요. 의욕이 없는 학습에는 결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교육 제도가 과도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오히려 지적 호기심과 학습의 즐거움을 반감시키지는 않는지, 그리고 스스로 사고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이죠. 유년기에는 시간이 많아서 그 시기를 잘못 사용할까 두려워서 애써 낭비하려고만 하였으나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 곧 다가올 정념에 여러분의 제자는 온 정신을 몰두할 것이다. 평온한 지혜의 시기는 매우 짧아서 여러분은 어린이를 지식 있는 사람으로만 만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요는 학문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그것에 애착을 느끼게 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층 발전했을 때 학문을 터득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모든 교육의 근본 원리다. 이 시기는 한 가지 사물에 대한 일관된 주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항상 즐거움이나 욕구가 주의력을 낳도록 해야지 실증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린이가 어떤 일에 실증을 느끼기 전에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욕이 없는 학습에는 결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루소의 문장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비판적으로 성찰해볼 기회를 박탈하는 성취지향적이며 효율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재고해보게 만들죠. 학생들에게 학습할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던져주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이해해라. 이해가 안 되면 외워라 라고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를 루소가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학생이 공부에 실증을 느낄 때 그만두게 하기는커녕 더 가열차게 몰아붙이면서 싫어도 어쩔 수 없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으면 이를 물고 공부하라 라고 채찍질하는 소위 공부 멘토들의 조언을 루소가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편 이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화에서는 일단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되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강하고 또 약한지는 알 수 있을지언정 학생 개개인이 가진 직업적 소질이나 적성 등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죠. 직업 적성 및 흥미도 평가 등의 절차는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루소에 따르면 소년기의 어린이들로부터 각자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일찍이 발견해내는 것이
자연에 따르는 교육의 역할이죠. 한 인간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직업적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역량과 적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소년기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뭘 원하는지 또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른 채로 별 생각 없이 수능을 보고 점수에 맞춰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엉뚱한 직업의 길로 들어섰다가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루소의 해안이 아닐 수 없죠.